내 집이 어디였더라?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내 아들 어디 갔지? 일하러 간다더니 집에 돌아오질 않았어. 할머니,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을빛이 물든 등산로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길을 잃은 한 할머니와 취업에 지친 청년 우석.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인연. 그리고 한 기업가의 잊혀진 기억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을빛이 물든 서울 근교의 한 등산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는 평일 오후입니다. 34 정우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죠. 또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대학 졸업 후 벌써 3년째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우석입니다. 단기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나날이 지치기도 했지만 그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에게 등산은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산에 오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면접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뭐가 부족한 걸까? 우석은 등산로를 오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석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또 한숨을 내쉬셨지. 우석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걷던 우석의 시선에 문득 한 인형이 들어왔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한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저분, 길을 잃으신 건가? 우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마침 그 시간대에는 등산객도 드물었고 해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석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시. 처음에는 또렷한 대답이 돌아왔지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우석은 직감적으로 이 할머니가 단순히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혹시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 혼자 나왔어. 근데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은 할머니의 가방을 살폈어요.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연락할 수 있을 텐데 싶었죠. 할머니,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있긴 한데 배터리가 다 됐나 봐. 켜지지가 않네. 해는 점점 더 기울고 산길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우석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이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결국 우석은 결심했어요. 할머니, 제가 모시고 내려가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그렇게 우석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하산길에 접어들었죠. 산길을 내려가면서 우석은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산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지는 산속에서 우석은 한 손으로는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요. 여기 돌이 많아서 미끄러우실 수 있어요. 우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죠. 내 이름은 이명숙이야. 자네 이름은 뭐라고 했지?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우석이 좋은 이름이구먼. 산길을 걷는 동안 명숙 할머니는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또렷한 정신으로 이야기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했더라? 우석은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등산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어요. 이쪽이 하산로예요, 할머니.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게요. 그때였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해야 해. 직원들이 날 기다려. 우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 가야 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석은 처음에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산속이에요. 회사는 아래 내려가야. 알아. 그냥 잠시 혼란스러웠나 봐. 할머니는 금세 정신을 차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우석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산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길이 더욱 가팔라졌어요. 명숙 할머니의 발걸음이 점점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잠시 쉬었다 가실래요? 우석은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바위를 발견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 좀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할머니의 눈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우석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의 발이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할머니, 발이 아프신가요? 조금 오래 걸어서 그런가 봐. 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칼로 가지를 다듬어 지팡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쓰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 정성스레 만든 지팡이를 건네받은 명숙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정말 친절하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텐데. 우석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다시 길을 나서며 명숙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예전에 큰 회사 하나 운영했었어. 직원들이 나 없으면 안 돼. 우석은 할머니의 말이 그저 평범한 노인의 농담처럼 들렸어요. 그러셨어요? 와, 그럼 할머니는 사장님이셨네요. 우석은 할머니의 기분을 맞춰주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내가 처음부터 일궈낸 회사야.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몇 분 후 할머니는 아까 했던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집이 어디였더라? 우석은 그제서야 할머니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기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치매 증상인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할머니를 산에서 내려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면서 산길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우석과 명숙 할머니는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시간, 주변은 이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 내려왔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명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죠. 내 집이 어디였더라?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찾으려 애썼어요. 우석은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께 연락할 방법이 있으실까요? 누구 전화번호라도. 전화번호 그게. 명숙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는 듯 했어요. 우석은 할머니의 가방에서 전화번호부나 신분증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간단한 등산용품과 물통, 작은 지갑만 있을 뿐이었죠. 지갑 안에도 신분증이나 연락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큰일이네.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기슭에는 경찰서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해는 완전히 져버렸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제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녁도 드시고 편히 쉬시면서 생각나실지도 모르잖아요. 우석의 제안에 명숙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젊은이 집에 가도 괜찮을까?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전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석의 원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명숙 할머니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씩 무언가 기억나는 듯 중얼거리다가도 이내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석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마침내 도착한 우석의 원룸.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지만 편하게 쉬세요, 할머니. 우석은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고마워, 우석 씨. 젊은이 덕분에 오늘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네. 명숙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우석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몇 가지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할머니 많이 허기지셨을 텐데 어서 드세요. 명숙 할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다니 고맙구나.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가끔씩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 회사를 경영했지.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는데 점점 커져서.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다 문득 멈추곤 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듯 했어요. 우석은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석은 할머니의 가방을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할머니, 가방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연락처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봐 주겠니? 우석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가방을 열었어요. 물통, 수건, 작은 구급상자, 그리고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우석은 수첩을 열어보았어요. 낡은 메모들 사이에서 한 장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우석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명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명주그룹 창업주.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보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할머니가 누구인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할머니가. 우석은 명함을 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명숙 명주그룹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에 우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명주그룹 창업주 이명숙 회장.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지금 자신의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명주그룹의 창업자, 경제계의 전설적인 인물, 여성 기업인의 선구자, 그 모든 수식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석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산을 내려오며 자신이 직접 만든 지팡이를 건네주고 지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쉬고 계신 이 할머니가 제게 거물이었다니. 우석은 소파로 다가갔어요. 명숙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명주그룹 이명숙 회장님이신가요? 우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명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문득 눈빛이 맑아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명주를 일구었어.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50년이 흘렀구나. 우석은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럼 가족분들이나 비서실에서 지금 할머니를 찾고 계실 텐데 아마도 그렇겠지. 하지만 나는 가끔 기억이 흐릿해져서 명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씩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 의사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 우석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영배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명주그룹 비서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명숙 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집에 계세요. 오늘 산에서 길을 잃으신 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집 주소를 기억 못 하셔서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회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쪽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우석은 자신의 원룸 주소를 알렸어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우석은 명숙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비서실장님께서 곧 오신대요. 다들 많이 걱정하고 계셨나 봐요. 명숙 할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을 끼쳤구나. 특히 영배는 날 항상 걱정해. 30년 넘게 함께 일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석은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순간순간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시절에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한 이야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명주그룹을 일으켜 세운 과정. 우석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지 않아. 그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이야. 명숙 할머니는 우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네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게. 언젠가는 빛을 볼 테니. 우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 씨지요? 저는 김영배 비서실장입니다. 뒤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우석의 작은 원룸 앞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도와주셔서요.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정말 큰 걱정을 했습니다. 우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서실장의 뒤로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명숙 할머니의 아들 이도현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십니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현아. 이 젊은이 덕분에 무사히 있었단다. 명숙 할머니는 우석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명숙 할머니가 떠나기 전 우석의 작은 원룸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서들은 할머니의 짐을 챙기고 도연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어요. 그 와중에 명숙 할머니는 문득 우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까 뭐라고 했지? 우석이라고 했나?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우석입니다, 할머니. 명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내 직원이 되어볼 생각은 없나?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난 아직 내 회사의 회장이야.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지.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먼저 돌아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은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명숙 할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호의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석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시죠.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명숙 할머니는 아쉬운 듯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우리 회사로 한번 찾아오게. 이야기가 더 하고 싶네. 비서실장은 재빨리 명함을 꺼내 우석에게 건넸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석은 멍하니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와 일행이 떠난 후 작은 원룸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석은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비서실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명주그룹 비서실장 김영배. 그날 밤 우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할머니가 나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걸까? 아니면 그저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한 말일까? 내일 정말 가봐야 하나? 그게 올바른 선택일까? 우석은 이제 막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의 창업주가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니 너무나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 실력으로 얻은 기회가 아니잖아. 우석은 자조적인 생각에 빠졌다가도 곧 명숙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말게. 언젠가는 빛을 볼 테니. 다음 날 아침 우석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 입지 않았던 정장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다리미로 정성껏 다렸어요. 거울 앞에 선 우석의 모습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었어요. 하지만 우석은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감사 인사는 전해야 한다고. 그리고 명숙 할머니의 안부도 묻고 싶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우석은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명주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 앞에서 우석은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우석은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우석인데요. 김영배 비서실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안내원은 컴퓨터로 예약을 확인한 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우석님.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우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내가 정말 여기에 있는 건가? 비서실 입구에 도착하자 김영배 실장이 직접 우석을 맞이했습니다. 정우석 씨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배 비서실장은 우석을 회장실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석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며진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우석은 잠시 그 장관에 넋을 잃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김영배 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뵙자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우석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비서실장을 따라갔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우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숙 회장은 넓은 창문 앞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어제의 혼란스러움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함께 젊은이. 우석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회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명숙 회장은 잠시 우석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우석 씨 맞지? 미안하네.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질 않아서. 우석은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우석입니다. 어제 산에서 만났었어요. 명숙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또렷해졌어요. 그래, 기억이 나는군. 자네가 나무 지팡이를 만들어줬지. 우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은 기억하고 싶네. 명숙 회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자네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네. 몇 년째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우석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3년째 준비 중입니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명숙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어제 나를 도왔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네. 자네는 착한 마음을 가졌어. 명숙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5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터득한 거지. 그리고 그녀는 서류를 우석에게 밀어냈습니다. 특별 인턴 제안이네. 6개월 동안 내 직속으로 일해볼 생각 있나? 우석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제안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 직속 인턴이라니. 하지만 곧 우석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어요. 이건 내 실력으로 얻은 기회가 아니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우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명숙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얻는 기회보다 제 힘으로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영배 비서실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명숙 회장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는 청년이군. 대부분은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텐데. 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동정이나 보답으로 주어진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명숙 회장의 눈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좋네. 그럼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주겠네. 그녀는 김영배 실장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나? 네, 회장님. 마케팅 부문과 기획 부문에서 각각 5명씩 뽑을 예정입니다. 좋아. 정우석 씨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게.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명숙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원하는 대로야. 내 이름을 빌리지 않고 자네의 실력으로 증명해보게. 우석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명숙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진 건 아니었네. 누구나 기회가 필요하지. 단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네의 몫이야. 회의가 끝나고 김영배 실장이 우석을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분이시네요.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우석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우세요. 그는 우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채용 전형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주 그룹 본사를 나서며 우석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석은 명주 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마케팅 부문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 전형을 거쳐 필기 시험까지 통과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석은 명숙 회장이나 김영배 비서실장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거든요. 우석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어요. 오래전 대학에서 배웠던 마케팅 이론들을 다시 공부하고 최신 트렌드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면접에 불합격했던 경험은 우석에게 오히려 단단한 준비 과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꼭 우석은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면접 당일 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려입었어요. 오랜만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명주 그룹 본사에 도착한 우석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석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면접관들은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영배 비서실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이건 공정한 과정이니까. 우석은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명주그룹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면접이 끝난 후 우석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우성님, 명주 그룹 마케팅 부문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석은 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우석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배치받은 곳은 신사업기획 마케팅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석은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어요. 첫 한 달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우느라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어요. 하지만 우석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우석은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우석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우석은 놀라움과 긴장감으로 회장실을 찾았어요. 명숙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우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정우석입니다. 명숙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어. 우석은 놀랐어요. 그러셨군요. 김 실장이 자네에 대한 보고를 가끔 해주었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명숙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우석에게도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자네는 내 예상대로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있군. 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기회만 제공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자네 몫이었네. 명숙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우석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가? 회사 생활은 만족하나? 네,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명숙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하지만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손짓했고 실장은 서류 한 장을 우석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신규 프로젝트야.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사업이지. 우석은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펼쳤어요. 자네가 그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으면 하네. 물론 자네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신사업이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명숙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회장실을 나서는 우석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비서실장이 그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축하해요, 정우석 씨.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겁니다. 우석은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비서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자네를 항상 기억하시더군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우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석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우석이 참여했던 신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그 사업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고 우석은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빨랐어요. 그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하여 자신만의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석이 초고층 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의 회상을 김영배 비서실장의 전화가 깨웠습니다. 정우석 팀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오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우석은 즉시 일정을 조정했어요. 명숙 회장과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우석은 창가에 서 계신 명숙 회장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이제 77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조금 더 작아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정우석입니다. 명숙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우석 씨 앉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우석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어떤 특별한 날인가요, 회장님? 명숙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네와 내가 처음 만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야. 우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지.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날들은 잊지 않네. 명숙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우석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래, 자네가 산에서 내게 만들어준 지팡이네. 내가 간직하고 있었지. 우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이 지팡이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네. 자네의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지. 명숙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노인이 내게 작은 도움을 주셨어. 그 도움이 없었다면 명주그룹도 없었을지 모르지. 우석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회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군요. 그렇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어. 명숙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묻곤 하지. 하지만 내 대답은 언제나 단순해. 작은 친절과 정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우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난 천천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네. 도연이가 회사를 이끌어갈 거야. 우석은 잠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숙 회장은
우석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말게. 도연이도 자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난 2년간 도연은 처음에 냉랭한 태도와 달리 점차 우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의 성과가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자네의 앞날이 더욱 밝을 거라 확신하네. 명숙 회장의 말에 우석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명숙 회장이 손을 들어 우석의 말을 막았어요. 아니야.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자네 자신이야.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준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그날 저녁 우석은 오랜만에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어요. 가을빛이 물든 산길을 오르며 우석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신, 우연히 길 잃은 할머니를 도왔던 그날,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 우석의 손에는 명숙 회장이 돌려준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산길을 걸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석은 이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석에게는 그날의 선택이, 길 잃은 할머니를 돕기로 한 그 작은 결정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숙 회장에게는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도 우석이라는 이름과 그의 따뜻한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산 정상에 도착한 우석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선행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인연, 그리고 한 기업가의 잊혀진 기억을 되찾아준 순간, 모두가 우연인 듯 필연처럼 이어진 소중한 인연의 이야기였습니다.